비가 오네 눈이 오네 해가 지네 해가 뜨네 어제 저녁 불이 났네 산 위에 판잣집에 돼지들 주적 안에 도살장을 향하여 무슨 힘을 있겠느냐 그저 빨리 가세 집 알리는 신문기자 입 놀리는 굴비장사 비만 오면 과부 타령 설레이는 저녁마음 비가 온다 파도가 친다 비 내리는 밤에 내 눈은 부딪혔네 생존 경쟁 나이투쟁 인공위성 만리장성 금원 보석 성은 비석 우리 서로 운동하자 개몽 운동 무슨 운동 재건 운동 무슨 운동 운동은 몸에 좋다 하더라 잠깐은 내다보세 재미있는 영화 구경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노력하여 부자 되자 비가 온다 파도가 친다 비 내리는 밤에
오늘 한대수와의 공연은 단순한 락 콘서트라기보다는 저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된 광주 MBC 도굴특강 역사를 말한다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콘서트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강의라는 이 한마디를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콘서트나 강의나 다 같이 인간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들은 우리 삶에 의미를 던지게 마련이죠. 의미를 주지 못하면 그것은 언어도 아니고 음악도 아닙니다. 20세기까지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가 이질적인 인간의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비틀즈의 락 음악은 당연히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처럼 간주되어 왔습니다. 저는 1982년 귀국한 이래 오늘까지 줄곧 이러한 이원론을 깨버리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지식과 삶의 화해라는 철학적 주제였습니다. 저는 고급 문화를 몸에 익혔고 그 고급 문화의 본질이 대중문화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대중문화 그 자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역정 때문에 엘리티즘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단시하고 가까이 접근하기를 꺼려했지만 저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항상 저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이성 이외에 그 어느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신은 주어가 아닌 술부였고 명사가 아닌 형용사 부사였으며 유실론, 무실론 그따위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정신세계 속에는 동양도 서양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고대와 현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주를 관통하는 나의 삶의 과정, Cosmic Process of My Life, 그것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사가 구한말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좌절의 역사였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외세에 기만당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끊임없는 주체적 성찰이 없이 농락당해 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물론 민중은 주체적 자존과 생존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중의 갈망을 대변하는 바른 리더십은 항상 친일을 일삼거나 외세에 의존하고자 하는 무리들에 의하여 거세되고 좌절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바른 리더십에 의하여 바르게 리드된 적이 없다는 슬픈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정의감은 오로지 민중이 스스로 세워온 것입니다. 참으로 정의로운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권력을 장악한 자들 속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만금이 저 모양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황금어장을 잊게 만드는 갯벌을 죽이고 쓰잘데없는 농토를 개간하는데 광분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국토의 확장이 아닌 국토의 농단입니다. 일제가 이 땅에 저지른 죄악보다도 더 저주스럽고 더 가증스러운 횡포입니다. 대안이 없다면 모르되 더 많은 좋은 대안이 있는데도 행정부는 진정 민중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전북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뚜렷이 한 일도 없으며 새만금을 개간한다는 명목에만 민족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주라는 핑계로 사법부의 판결에 행정부의 책임을 떠맡겨 버렸습니다. 새만금 문제가 마치 농림부와 환경단체의 쌈박질인 것처럼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비전이 저지른 국가 세금의 낭비였으며 끝까지 행정부가 책임지어야만 할 문제였습니다. 전라도의 영산호, 영암호, 금호, 산해호
이 4대 간척지는 새만금의 미래를 예견케 하는 이미 완결된 모습이지만 그 결론은 모두 이 4대 간척지의 제방을 터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방향에서 신정훈 나주시장이나 박희현 해남 군수는 확신에 찬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리아스식 해안선을 변경한 방조제가 육지의 사람들이나 연안 어장 사람들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꼬불꼬불한 해안선이 주는 국토의 효용은 우리 사람의 내장이 꼬불꼬불한 것과도 같습니다. 미세하게는 소장의 벽이 꼬불꼬불한 융기로 되어 있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육지와 바다의 표면적을 넓히는 유기체적 효용이 그 해안선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여 국토를 애써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행정부는 이와 같이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0세기 문명의 패러다임이 21세기에 와서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발과 정복만 알고 조화와 공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가 비전에 중대한 차질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의 두 축은 한국의 경우 남북 문제와 환경 문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 행정부는 이 두 축에 있어서 뚜렷한 도덕적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출범 직후 대북 송금 문제에 관한 특검을 부질없이 수용함으로써 그나마 김대중 정권 시기에 진척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고, 그로 인해 이라크 파병 문제 등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리드할 수 있는 하등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관계는 허세의 공전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김대중 정권만 해도 새만금 문제를 2년이나 보류시켰고 동강의 댐 개발 계획을 취소하는 등 그러한 용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새만금 문제에 천성산 터널만큼의 관심도 쏟지 않았습니다. 국가 비전에 거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남북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하찮은 것으로 간주하고 나면 그 도덕적 결손을 무엇으로 메꾸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경제 관료들에 의하여 맹렬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라는 이런 묘책입니다. 진보의 철학이나 도덕적 양심이나 자주의 자존이 경제 발전으로 대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과연 FTA가 우리에게 경제적 발전이나 주체적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방화 상영 일수가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든다는 단순한 사실에 대한 논란이 아닙니다. 자생적인 모든 토착 문명의 형태가 FTA라는 명목 때문에 결국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대한 국가 비전에 관한 유기적 통찰의 문제인 것입니다. FTA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오토바이를 팔아먹기 위해 고속도로에 중형 오토바이까지 주행시키라고 요구한다 해서 거기에 맞추어 관례를 다 변경시킨다고 한다면 파괴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도덕과 우리 문화일 뿐입니다. 의료보험 제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보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합리적인 좋은 제도이며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식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최악의 제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생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죠.
그런데 FTA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도 미국식으로 다 변해가야 합니다. 의약품, 교육, 방송, 농산물 등 모든 분야에서 오랫동안 자생적으로 그 나름대로의 긍정적 논리를 축적해왔던 우리 문명의 자산이 모두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농가 인구가 100만 이상 감소하여 농촌 붕괴 현상이 급격히 진행될 것입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농촌 붕괴는 농촌과 관련된 모든 문명의 기준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미국에게 언제나 할 말은 하겠다, 미국에 사진 찍으러 가지는 않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민들의 충정에서 우러나온 성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지지를 얻었죠. 그런데 지금 하등 서두를 필요도 없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 FTA가 마치 참여정부의 모든 도덕적 업적의 상징인 듯, 마치 그것이 유일한 개혁의 지표인 듯 서두르고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19세기 말 메이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탈화론을 외쳤다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20세기 벽두에 21세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21세기 벽두에 한술 더 떠서 탈화 인미론을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도울은 누구보다도 노무현 참여정권의 탄생을 이념적으로 옹호하고 그 정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염원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양심과 양식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지 못합니다. 한미 FTA만은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호소합니다. 한미 FTA는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한미 간에 더 현명한 우호 관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두고두고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가만히 앉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해 간다면 결국 남한은 미국의 한 주가 되고 북한은 중국의 한 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대국들의 농간에 휘말리지 않는 남북의 주체적 교류이며 국토의 유기적 보전이며 복원이며 독도의 고수며, 독도는 우리 땅 아닙니까? 연변 자치주의 자치를 돈독해 해주는 일이며 다변적 외교를 통해 문명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그림 속에서 한미 FTA는 최종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그것은 10년 이후에나 결정될 문제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권자의 장막에 가려 역사의 목표를 좁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역사의 시야를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치단결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독선과 독단의 잠에서 꿈꾸는 일이 없도록 그를 독려해야 합니다. 호소합니다. 도울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눈물과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No FTA! FTA! No! FTA! No! FTA! No! FTA! No! FTA! No! FTA! No! 광주는 5.18 민주항쟁을 통해 우리 민족 민주의 획기적 기틀을 잡았습니다. 뒷거울의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 양심의 최후 보루이며 민주의 영원한 시금석입니다. 저는 그 비전을 이번 광주 MBC 강의를 통해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비민주적 장애도, 어떠한 국토 분열의 농간도 우리는 극복해낼 것입니다. 통일과 화해와 진리의 불꽃은 해남 땅끝에서부터 두륜에서 백두까지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차게 노래를 부릅시다. 저 행복의 나라로. 이 세상 야속한 님아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도도히 흐르는 영산강 물결이여 큰 바다로 흘러가라. 거센 저항 아랑곳 없이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눈을 뜨고 눈을 바로 부릅뜨고 빛고을 광장으로 잊지 말자 그 함성을 누천년을 지켰나니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전라갯벌 생명들이 다시 살아 개벽한
향토 죽여 잘 살겠다고 제발 그런 소리 마소.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성와요. 소속선의 아침 햇살 오늘도 비친다오. 금남로에 혼을 담은 우리 가슴 영원하리. 아무렴 그렇지 더 크게 그렇고 말고 더 크게 한 500년 살자는데 웬성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바람 저 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가는 자유의 바람 저 언덕 위로 물결같이 춤추는 무감하니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물결 건너편에 황혼에 젖은 산끝보다도 아름다운 나의 님 바람 문느낌 없이 진행하는 시간 따라 인생은 나
감사합니다. 이 바람과 나라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노래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뉴욕에서 그때 17, 18살 때 18살 18살 때 그 한국의 청년이 이런 무명, 무실, 무감한님 이런 표현을 그 영어가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인데 사실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의 시를 쓸 수가 있었죠? 제가 17년 만에 저희 아버지를 만났어요. 전혀 행방을 모르다가 낚시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가면서 야 우리 아버지하고 낚시도 가고 야구도 하고 영화도 같이 가고 그래야 되겠다는 그런 굉장한 기대감을 갖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도올 선생님 말씀과 같이 전혀 한국말 못하시고 한국말도 잃어버리시고 과거도 망각한 상태고 또 보니까 또 미국인 어머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저 하고 싶은 그런 그 꿈이 다 깨어진 거죠 한순간에. 그래서 이청방에 혼자 앉아서 외국에서 롱아일랜드였거든요. 정확하게 뉴욕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인데요 차로. 그래서 혼자 다락방에 앉아서 이제 있는데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뭐 10대니까 16, 17, 18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제일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래서 바람이 날리는 거 보고 내가 바람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당히 애절한 노래고 그 다음에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셸리라고 아시죠? 시인. 셸리라고 영국 시인인데 그분이 또 Ode to the Western Wind라고 있잖아요. 서풍의 창가. 그거를 보고도 또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구나. 또 그래서 저는 음악적으로 바람에 대한 찬가를 해본 거죠. 저 자신이 바람에 대한 기분이 더 들었고. 네. 사실 한대수 선생은 그 평생을 바람과 같이 살았잖아. 바람과 같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네요. 내가 이렇게 저 바위처럼 이렇게 좀 앉혀줄게. 한국의 땅에다가. 더 울. 그리고 이 행복의 나라 지금부터 조금 있다가 여러분 마지막 그 피날레로 듣게 되시고 이따가 앵콜도 많이 요청하세요. 그런데 그 행복의 나라도 정말 그 가사가 멋있어요. 그것도 그 노래도 그 당시에 지었어요. 제가 롱아일랜드로 맨하탄에서 롱아일랜드 가는 기차에 한 1시간 반 동안 광야는 넓고 하늘은 푸른데 나는 왜 이렇게 슬펐느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 친구들도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바깥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고 또 그 당시로서는 또 가난하고 또 투쟁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아픔이었죠. 그래서 우리 다 행복한 방에 갈 수가 없느냐라는 그런 하늘은 푸른데 광야는 넓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그 당시 그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 장발에 뭐 기타 쓰고 청바지 입고 막 이러고 마음대로 그냥 막 댕기는 그 사람을 60년대에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대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한대수는 또 군대까지 갔어요 정식으로. 국적을 안 바꿨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럴 동안에도 기다리고 사랑하던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랑이라는 거는 한대수의 일생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짙은 사랑이었는데 나중에 핍박을 받다가 그 여자랑 결국 결혼하고 미국으로 도매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미국 가가지고도 아주 성공적으로 출세를 했어요. 홍대 그 디자인 학과를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뭐 지금 아르마니니 이런 실제로 이태리 아르마니랑 같이 작업도 하고 이렇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됐는데 글쎄 이 자기가 쓰던 그 독일 모델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와서 이혼장을 들고 와서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그쵸 참 한대수로 볼 때는 청천벽력이었죠. 이 여자 독일 갔는데 한대수를 잊을 길이 있나 자기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여자한테 이혼 도장까지 갔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나중에는 좀 정신이 이렇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한대수가 살고 있는 뉴욕 아파트에 또 계속 다시 오는 거라. 그동안에 한대수는 또 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두 여자 틈에서 당신 너무 고생했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원 선생님 철학가니까 이해를 하시네. 고생한 거. 다른 사람들은요 오히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워할 게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역시 도원 선생님 이해를 하시네요. 장막을 걷으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를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맞춰줘. 나를 행복에 따라도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해서 벽의 작은 창가로 홀로 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나는 싸겠어.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죽을 주겠네. 나는 행복에 따라 갈 테야.
어떠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동안 MBC 역사를 말한다를 시청해준 여러분들 너무도 감사합니다. 뭘 잡주사 뭘 잡주사 목마르요 뭘 잡주사 뭐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지며 놀리면서 밖에 보내 아까에서 저 언덕 위로 넘어가게 여행 도중에 저녁 만나본다면 난 살겠어 같이 살겠어 밥좀 주소 밥좀 배고프요 밥좀 밥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지며 놀리면서 함께 보내 술좀 주소 술좀 주소 못 받아요 술좀 주소 소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지며 놀리면서 밖에 보내 물좀 주소 물좀 주소 못 받아요 물좀 주소 비만 온다면 나는 다시 일한 날이 그러나 비는 안 오네 밖에 보내